다리에 쥐가 나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근육이 뭉쳐버리는 거죠. 눈꺼풀도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전기적 자극으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눈꺼풀 파르르 떨리는 것에 대한 거거든요. 당해보셨던 분들은 그냥 아 하고 다 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쪽 어딘가가 투룩투룩 두두둑 하고 떨리는 거죠. 아 이건 뭐지? 하는데 멈춰지질 않으니까 이제 불안하거든요. 인터넷 치다 보면은 뭐 중풍 막 이런 단어들이 확 나오고 굉장히 큰 병으로 난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은 그 눈꺼풀 떨림증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다리에 쥐가 나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근육이 뭉쳐버리는 거죠. 눈꺼풀도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전기적 자극으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꿈틀꿈틀 이런 식으로. 근육이 경련이 될 정도의 어떤 피로가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근육에. 그러니까 눈을 감고 이 눈꺼풀이 쉬지 않고 깜빡이는 걸 좀 쉬어줘야 되는 게 매일 한 8시간 필요한데 잠 많이 못 자고 이러면서 며칠 이렇게 지나오거나 또는 몸의 어떤 전신적인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그런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근육의 이 어떤 긴장, 근육을 움직이고 또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칼슘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종합 비타민 뭐 이런 데 다 들어있는 무기질이고 사실은 뭐 우리가 되게 섭취하는 음식품들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가 이온들 균형이 잘 맞아야 작은 탈이 없어요. 혈관 같이 어떻게 보면 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큰 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도, 지방도 같이 차량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되게 중요한 샛길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pH, 산성염기성 뭐 그런 거 관련된 전해질 균형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가 이온들의 어떤 균형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게 어디 이제 많이 있냐면 바나나, 아보카도 뭐 여기저기 많아요. 아무튼 그리고 당근 뭐 이런 데도 되게 많고요. 게토레이나 포카리스웨트에 듬뿍 들어있어요. 사실 게토레이 같은 게 미식 축구 선수들 뭐 어마어마한 근력을 가진 선수들이 막 땀 흘리고 운동하다 보면 근육의 긴장도 풀어주고 회복도 늦고 그러니까 이런 전해질이나 무기질 같은 걸 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농도를 잘 맞춰갖고 음료수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를 많이 하거나 뭐 몸이 피곤하거나 어쨌건 내 몸에 칼슘이든 뭐든 이런 게 부족해지고 근육이 막 안 좋고 뭐 눈꺼풀도 떨리고 막 이런 상태가 된다면 굳이 어렵게 막 한약 끓이고 다리고 며칠 시간 갈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빨리 게토레이 한 캔부터 사서 드셔도 효과가 제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만 있는 거 말고 종합 비타민에는 대부분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아연 같은 성분이 사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종합 비타민제를 며칠만 드셔도 이 눈꺼풀 떨림이 금방 없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간단히 게토레이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라는 것들이죠. 구아나사라는 말 많이 아시죠? 귀 뒤쪽으로 보면 얼굴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들, 혈관이 박동을 하다가 그 신경을 누를 수도 있고 또는 그 신경 가닥 같은데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떤 이 얼굴을 움직이는 근육에 일시적인 마비가 오는 거예요. 눈을 잘 못 감는 일이 생기죠. 눈을 감는 근육이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러면 감긴 감아야 되니까 반대쪽 근육은 힘을 더 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자꾸 한쪽은 더 심하게 감기고 한쪽은 감지 못하고 부르르 떨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안면 근육이 전체적으로 마비가 돼서 입꼬리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같이 오는 거죠. 물론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게 이제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침 맞고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럴 때는 아니고요. 빨리 신경과나 이비인후과 이제 방문하셔서 약 좀 먹고 치료받고 요새 많이 좋아집니다. 겁내지 마시고 증상이 있을 땐 빨리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더 심각한 것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아까 이 귀 뒤쪽 신경절 있는데 뭔가 압박을 하는 뭐가 생겼다면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혈관의 박동과 관련돼서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질환 같은 경우는 간단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어차피 신경과나 이비인후과 방문하셔서 아 이거 약으로 금방 쉽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병원 가시고 거기서 이제 MRI도 찍고 뭔가 종합적인 검사를 하겠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울 봤더니 여기 툭툭 뛴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별거 아닌데 근데 어쨌건 내가 바깥에 나가면 눈이 부셔갖고 아 도저히 못 되겠다 막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눈에 염증이 생겨도 눈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포도막염 같은 거 오면 눈 속에 염증 생기고 바깥에 눈이 되게 많이 부신 느낌이 들거든요. 또 녹내장 초기 증상에서도 바깥에 외출했을 때 굉장히 눈이 많이 부시다라는 느낌 이런 것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눈 뒤쪽에 망막층은 이제 빛을 갖고 전기로 바꿔주는 부분인데 뭔가 거기에 자극이 많이 되면 똑같은 빛을 이렇게 받았을 때 되게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선글라스를 끼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자, 선글라스를 꼈을 때 좀 편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여기 움직이는 거랑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꺼풀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들어오는 빛의 양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거나 예민해져 있는 무슨 다른 병이 생긴 거죠. 안과에 가서 염증이 됐든 시신경이 됐든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좀 요약 정리하자면 얼굴의 마비, 입꼬리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눈꺼풀 떨림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면 신경과나 이비인후과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적당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선글라스 끼니까 되게 편해 라고 생각되시면 그건 안과 가셔야 되는 거고요. 눈꺼풀보다는 안구 안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아닌 것 같다. 이거 선글라스 끼든 안 끼든 여기 털리는 거 그대로인 것 같고 얼굴 멀쩡한 것 같고 뭐 두통이나 이런 거 별로 없다. 그러면 게토레이 드셔보시고 종합 비타민 좀 드셔보시고 그걸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이거를 눈에 오는 중풍 막 이래서 겁나게 얘기할 일은 아닌 거다. 뭐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한테 생각보다 제법 응원의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은 눈꺼풀 떨림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